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나 때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폭행이야? 그 경계 기준에 대해서 실제 판례 사실관계를 토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판례에서 중시하는 거는 뭐 기분 나빴다 해서 폭행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결국에는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이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게 행위를 해도 폭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사례별로 뽑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미하게 폭행을 해도 과연 폭행죄인가를 주제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그 인부들 간에 언쟁이 생겼어요. 기분이 나쁘니까 싸우다가 그 안전모 쓰고 있는 분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게 민 거예요. 상대 피해자가 몸이 이렇게 뒤로 좀 밀렸어요. 경미한 정도의 신체 접촉이잖아요. 그게 폭행이 인정이 됐습니다.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상대방 신체에 손을 대고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행에 해당을 한다고 본 겁니다.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겠네요. 경미한 신체 접촉이 있어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서 내가 위협을 가하고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다면 경미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이 폭행죄는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사실 이 폭행이란 게 반드시 피해자와의 접촉을 필요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뭐 비접촉 폭행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폭행죄에 이르기까지는 사안마다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 볼 주제는 비접촉 폭행이에요. 접촉이 되지 않았어도 폭행이 되는가를 얘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나온 판례인데요. 대법원은 비접촉 폭행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 성립하는지를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불안감이나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행위의 신체 지향성의 정도,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성의 정도, 그 다음에 직접성,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행위를 했는지, 그 다음에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공간적인 근접성, 행위의 어떤 목적, 의도, 행위의 태양, 수단과 방법, 행위 당시의 뭐 주변 정황, 상황, 그 다음에 피해자의 신체에 가하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참작해서 이제 판단해야 된다. 다만 사람의 심리 기분 나쁨이 아니고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접촉 폭행의 사례들을 검토를 해볼 건데 체크리스트를 이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뽑아봤어요. 일단 신체 지향성,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향했는지, 그 다음에 근접성, 직접성, 거리, 각도, 장애물이 튕겨서 맞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 태양, 다투는 과정에서 한 행동인지 지나가다가 한 행동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 미필적 고의도 포함해서 이제 고의가 있느냐 이 네 가지 체크리스트로 두고 사례를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접촉 폭행에 대한 예시들을 한번 판단해 볼 건데요. 상추를 얼굴에다 던졌는데 안 맞았어요. 이거 폭행인가요? 아닐 것 같죠? 네. 상추 던져도 안 아프잖아요. 네. 근데 폭행에 해당한다고 심지어 대법원 판시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경미하고 뭐 중대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신체에 대한 어떤 지향성이 있었느냐, 직접성이 있었느냐, 이 사람의 의도가 어땠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집어 던졌어요. 판례에서 상추가 피해자의 몸에 맞지 않았고 맞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칠 우려가 없다라고 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던진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신체 지향성 해당되고 직접성 해당되고 싸우던 상황이어서 행위 태양도 해당되고요. 싸우던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 던졌기 때문에 분노 표출로 고의도 해당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안을 봤을 때 피해자를 향해 직접 던진 건 아니고 앞에 있는 탁자 쪽으로 쇠젓가락을 던졌어요. 튕겨서 피해자를 맞았어요. 이거 폭행죄 성립하나요? 이것도 이제 판례가 있는데 폭행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피해자는 저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거고 화가 나서 젓가락 던졌는데 근데 그 앞에 있던 탁자를 향해서 세게 던졌단 말이죠. 세게 이걸 던지면 이게 튕겨져서 물건이 상대방한테 날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튕겨서 피해자 눈에 맞았어요. 눈에 맞은 사안에서 폭행죄가 인정이 된 건데 이 탁자 위치, 피해자의 위치, 그 다음에 흥분해서 서로 싸우던 상황, 던진 강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튕겨서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한 행위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근접성 인정이 되고 행위태양도 인정이 되고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안인 거죠. 이거랑 매우 유사한 사안인데 이 플라스틱 그릇을 던졌는데 이건 안 맞았어요. 이건 폭행에 해당하나요? 놀랍게도 이것도 폭행에 해당을 합니다. 이게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 부르고 놀다가 다툼이 생긴 거예요. 싸우다가 너 자꾸 그럼 나 던져 하다가 진짜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제 튕겨서 그 피해자의 옆으로 이렇게 날아갔어요. 젓가락 사건이랑 차이점이 이제 맞지 않았다라는 것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졌고 던지기 전에 난 너한테 그릇을 던질 거다라는 그 위협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런 사정들을 중요하게 본 거죠. 직접성, 행위태양, 고의가 다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네요.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사람을 향해서 혹은 향할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던졌는가,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웠는지 멀었는지, 위험이 실현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거기에 비추어서 보는 고의나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투는 과정에서 책상을 엎었는데 이 파편이 얼굴에 튀었어요. 그러면 얼핏 봤을 때 이것도 폭행이 성립할 것 같은데 폭행 성립하나요? 이건 또 판례에서 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책상을 이제 싸우다가 화가 나서 엎었고 그 앞에 다른 책상이 존재를 했어요. 피해자는 내가 엎은 방향의 정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측면에 서 있었어요. 이런 사정들을 들어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사실상 크지 않고 화나서 엎은 건 맞는데 놀랐다, 뭐 위협을 느꼈다라는 그런 감정만으로는 폭행죄를 성립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신체 지향성 은 아닌 거죠. 방향이 달랐으니까. 근접성이나 직접성도 좀 해당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태양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다투는 상황에서 흥분해서 한 행동이긴 합니다. 다만 피해자를 향해서 직접 하진 않았으니까 좀 애매하죠. 고의는 좀 인정되기가 어렵겠죠. 미필적 고의라도요. 왜냐하면 파편이 튀어서 저 사람한테 날아가서 맞을 거다까지 예상하고 폭행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는 시끄러운 막 무리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시끄럽다고 그 무리한테 물을 뿌렸어요. 이거 폭행죄 성립되나요? 네, 판례에서 폭행죄가 성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상가 건물 같은데 2층에 이제 집이 있는 거예요. 1층에는 술집이 있고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떠들고 놀았겠죠. 술을 먹었으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 자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층에서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한테로 물을 뿌려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폭행죄가 인정이 된 사건인데 왜 폭행죄가 인정이 됐냐면 자기가 물 뿌리는 그 방향, 그 밑에 야외 테이블에 여러 명의 손님들이 모여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 거기를 향해서 물을 직접적으로 뿌렸잖아요. 다 명백하게 인지를 하고 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내가 뿌리면 피해자들한테 닿을 것이라는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 고의가 인정되니까 폭행에 해당한다. 신체에 물이 닿는 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된 거긴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고의가 주로 쟁점이 된 건데 이건 충분히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미한 폭행 사안에도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추가 사례를 봤을 때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폭행을 가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민원인이 둥글레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이 둥글레차를 공무원 얼굴에다 뿌렸어요.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할 것 같으세요? 아까 야외 테이블에 물 뿌린 것도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보면 이것도 성립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성립됐습니다. 둥글레차를 공무원한테 뿌린 사건이라고 해서 유명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라는 고의가 있고 또 다투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화가 나서 본인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그냥 뿌린 거예요. 얼굴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 뭐 직접성, 유형력 행사 다 인정이 돼서 폭행죄로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서로 다툼이 있다가 상대방이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다거나 상대방 몸에 뭐 침을 뱉는다거나 이것도 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해당할 수 있죠. 물 뿌리는 것도 해당을 하니까 침을 상대방한테 직접 뱉는다라는 것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고의적으로 저 사람한테 침을 뱉었느냐, 그다음에 거리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어서 이 사람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았거나 충분히 닿을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판례 사안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들고 이렇게 뭐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침을 뱉은 거예요. 키가 좀 더 큰 사람이 키가 작은 피해자한테 침을 이렇게 휴대폰 방향으로 뱉었어요. 거리도 가까웠고 충분히 이제 맞을 가능성이 있고 뱉은 방향도 이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 고의적으로 뱉은 거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폭행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안에서는 막 또 다투던 상황에서 침이 튀었다, 나는 침을 맞았다라고 피해자는 주장을 했는데 CCTV나 이런 걸 봤을 때 고의적으로 그 피해자를 향해서 침을 뱉는 입모양이나 행위가 있었거나 그런 거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런 사안에서는 그런 침이 좀 묻거나 했더라도 뭐 다투는 상황에서 침이 튀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 뭔가 유형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침을 뱉은 거라고 보지는 않아가지고 또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뉴스에서도 보면 월드컵 감독들 앞에 기자회견하는데 가까이 가서 침 뱉고, 그러면 그 침 뱉었을 때 폭행죄가 거리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데 네.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네. 거리가 꽤 길잖아요. 네.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에이씨 기분 나빠 이러면서 앞에다 침을 뚝 뱉었어요. 네. 여기 떨어졌어요. 이거는 폭행으로 해당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의 몸으로 뱉었어요. 이건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죠. 그럼 막 계란 던지는 경우들, 뭐 그런 계란 경우들이 던지는 있는데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란을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신체를 향해서 던졌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폭행에 해당할 수 있죠.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그건 이제 사안마다 좀 봐야죠. 결과가 맞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맞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뭐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거나 신체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던졌는데 잘못 던져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사안에 따라서 폭행이 성립하냐 안 하냐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럼 충분히 가까운 거리고 던지면 바로 맞을 수 있는데 그 바로 앞에다 던졌어요. 이거는 폭행이 성립 안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안 할 가능성도 있죠. 그 사람에 대한 심리적 위협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걸 보호하려는 범죄가 아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내가 던졌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 사람의 신체에 계란을 던진다거나 뭐 그런 행위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튕겨서 맞을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폭행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오늘 나눈 얘기들 토대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비접촉이더라도 이게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애매한 것들이 사실 많으실 거예요. 핵심은 결국에는 신체 지향성, 근접성, 직접성, 고의성, 그다음에 정황 사정들이 이제 핵심인 거고, 그다음에 심리적 불안만으로는 안 되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완전성의 침해가 있었느냐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